트레이서의 주역분들입니다. 배우 임시완 씨, 고하성 씨, 박용호 씨, 그리고 이승영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시완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트레이서에서 조세호국 팀장 황동주 역을 맡은 임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하성 씨.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서에서 조세호국의 조사관 역할을 맡은 서혜영, 고아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용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서에서 오영 역할을 맡은 박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밝자마자 우리 드라마도 첫 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트레이서가 굉장히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SNS에서 이번 연도 숨만 쉬어도 대박 날 것 같은 띠를 봤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용띠, 용띠, 원숭이띠, 원숭이띠, 그리고 돼지띠가 있었어요. 돼지. 아, 난 없네. 마침 이렇게 우리 배우분 세 분이 용띠, 네, 돼지띠, 그리고 돼지띠, 원숭이띠. 원숭이띠 세 분이. 네. 아니,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무슨 띠야? 아, 그래서 선배 아까 무슨 띠예요? 아니 이제 들어갑니다. 5, 4 그러는데 막 뭔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띠 물어보시. 근데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숨만 쉬어도 대박 나는 띠 세 개, 세 분이 모두 포함인 겁니까? 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무슨 띠세요? 저는 말 안 할래요. 난 거기 포함이 안 돼. 아유, 그 무슨 띠였어요? 저는 한 띠가 더 있었거든요. 음력으로 말띠, 양력으로 양띠. 얘기해요 빨리. 말띠, 양띠 다 숨만 쉬어도 대박 난다고 제가 어디 글에서 봤어요. 무슨 그래서 봐.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래서 트레이서도 대박 나고 제대로. 우리 박경님 누나도 대박 나고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 같이 숨 한번 쉬어볼까요? 대박날 기원하면서 시작. 느껴집니까 이 대박 기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아, 정말 좋네요. 박용훈 씨. 흐뭇합니다. 크라임 퍼즐과는 굉장히 상반된 캐릭터예요. 그래서 느낌이 맞아요. 살짝 이제 동시에 연기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 간극을 연기하는 게 또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혜영이는 아무래도 좀 통통 튀고 아주 적극적인 외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연기하면서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나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대본을 받아봤을 때 대단히 치밀하게 고증이 돼 있고 아주 빈틈없이 대본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그 조세호국은 그 아까도 경림 씨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도 좀 걱정을 했어요. 대본을 읽기 전에는 이게 너무 어렵고 딱딱할 것 같아서. 근데 이 조세호국이라는 이 팀원들도 그렇지만 이 조직 자체가 대단히 재미있고 어느 조직을 가도 왠지 공감되는 그 사람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재미있고 또 그 생각지 못한 어떤 돌출 행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직장인 여성들을 구현하는 재미가 정말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실감이 연기하다가 문득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어떤 이미지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했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국세청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그 피상적인 이미지가 아예 없는 집단이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뭐 말하자면 타투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 또한 그냥 자유로운 어떤 특정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자유에 기반해서 서혜영 캐릭터를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극중 역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래도 말단 사원이기 때문에 늘 어떤 지시를 따르고 뭐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 역할을 했었으니까 이제 뭐 늘 하는 대답이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주된 항상, 대사였다면 이제는 제일 크게 좀 달라진 게 뭐 어떻게 이게 명령하고 이게 지시하고 이분
두 분은 어디 가서 뭐 하시고요? 두 분은 어디 가서 뭐 하세요? 이런 되게 네. 자연스러운데요 지금. 예. 네, 지금 사회하시고요. 지금 집중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기 서영 조사관 딴짓하지 마시고 네, 잘한다. 잘한다 황 팀장. 집중하시고. 네, 그럼 출발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좋아요. 그 미생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직급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 극중 역할이라고 해도 올랐기 때문에 더 좋겠다,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대사가 더 많아진 거예요. 외워야 될 대사가 더 많아져서 야 이게 대사량이 정말 많고 새삼 그때 저보다 더 윗 직급 직장 상사였던 이성민 선배님과 대명이 형이 새삼 더 대단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용우 선배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얘기하지 않고 싶을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시켰겠어요. 우리 아성 씨한테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박영우 씨, 황 팀장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싸가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죠, 역할. 그 역할에서 정말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화가 나는데 그 황동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 팀원들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숨겨진 자신의 능력들을 다 각성해서 발현하게 되고 그 모든 그 모티브가 되는 그 인물이 황동주라는 인물입니다. 트레이서입니다. 그야말로 작품의 제목 트레이서. 국세청을 무대로 한 트레이서 그 시작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전직 국세청에 계셨던 분을 운 좋게 감사하게 만나서 자문을 좀 많이 구했었고요. 그리고 국세청을 무작정 가서 좀 탐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분들의 언어나 행동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경하고 싶어서 찾아가서 좀 이렇게 앉아서 보고 관찰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전문 용어 같은 것들, 어떠한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분석을 좀 해달라고, 표현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찾아가서 그 설명도 좀 듣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근데 트레이서는 조금 공부를 안 한 편이랄까? 뭔가 그냥 제 첫 인상이 그랬어요. 이 드라마가 국세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없어도 정말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막 진지한 관점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모르는 저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자는 게 목표였고요. 정말 저도 드라마 초반부는 봤는데 그냥 너무 재밌어요. 정말 그 국세청이라는 배경을 제외하고도 뭔가 배우들의 케미라던가 아니면 이 사건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시원 씨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좀 재밌는 씬 찍을 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은 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예고편에 나왔던 그 망치로 돈을 찾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 변봉석 씨인데, 그 야구 선수 이름이 변봉석 씨를 찾아가서 본인 저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통쾌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 이 드라마는 정말 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죠. 좋습니다. 네. 고하성 씨는요? 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쁜 돈을 찾으러 가면 역할인데 뭔가 그 연기할 때 통쾌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연기가 아니면 내가 이걸 언제 겪어보겠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트레이서 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었습니다. 박영우 씨는 어떻습니까? 예, 그 뭐 더불어서 역시 배우는 그 좋은 상대 배우분들을 만났을 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되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 드라마 하면서 너무 뭐 시완 씨, 아성 씨랑 호흡 맞출 때도 너무 행복했고, 특히나 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손윤주 선배님이랑 그 호흡을 맞출 때 정말 많이 배웠고 진짜 행복했어요. 본인만의 매력 뭡니까? 황동주만의 매력. 황동주만의 매력은 어떻게 보면 이 국세청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국세청이라면 왠지 뭔가 되게 근엄하고 딱딱할 것 엄근진. 같고, 네, 엄근진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엄근진의 그 되게 좀 접근한 상대하기 어려운 되게 어른들의 느낌,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느낌, 되게 대화하기 머뭇거려지는 그런 부모님들의 느낌, 되게 이야기할 때도 고상하게 하고 어려운 단어들 막 하고 그럴 것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굴러 들어간 어떤 신세대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을 하면은 일부러 더 아는데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바라지게 표현하고,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될 걸.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받아치는, 그러면서 상대방을 엄격하게 이렇게 근엄하게 있는 분들이 되려 더 그런 말을 듣고서 좀 민망해지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나저나 그 멜빵은 본인의 아이디어입니까? 예, 제가 맨 처음에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 멜빵이 어울릴까요? 하고 좀 궁금해하셨는데 그 스타일링 그 테스트를 좀 했고, 그때 이제 감독님이 흔쾌히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예, 하게 됐죠. 좋습니다. 서혜영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의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여기선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냥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 이제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연기해왔던 어떤 직장인 여성과 굉장히 상반되는 대사예요. 근데 그런 대사로 시작한다는 점이 저는 더 반전적으로 다가왔고요. 어떻게 보면 결은 같지만 조금 더 다른 변주 같은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시완 씨와 고아성 씨는 인연이 꽤 오래됐습니다. 오빠 생각, 영화 오빠 네. 생각에 이어서 네, 그동안 생각 많이 하셨나요?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오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빠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시원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죠?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이거든요, 아니, 저희가 방송이에요.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극 중에서 네, 이번 트레이서를 계기로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연기할 때는 일단 그 아성이랑 같이 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는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대사를 조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뉘앙스의 다른 방향으로 뭐 어떤 애드립성으로 그냥 해도 그걸 다 받아쳐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능력이 되고, 그리고 또 저보다 항상 정말 높은 그 연기 내공이 있는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정말 끈끈합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훈훈해요. 이렇게 드리면 될까, 아성아? 네, 네. 잘하고 있는 고마워요. 거죠 지금? 예. 예. 괜찮아? 시안 배우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후배예요. 네, 그리고 이제 5년 전에도 잘했지만 더 잘해졌고, 네. 아 잘한다.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잘했어 이번에도. 예. 지금 이 상황 속에 저도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요. 들어오세요. 네, 저기 아성이한테 매번 커피만 이렇게 잘 배달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예. 지금 팀장님과 왜냐면 역할이 있고 그 전에 영화에서 만났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반되고 이제 바뀐 거기에 또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같이 이제 마주보고 촬영을 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황동주라는 캐릭터가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연기도 같이 했었고 그냥 임시완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그쵸. 정말 세 번째 인격이 나온 느낌?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연기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 그런 것들. 저보고 맨날 노잼이라고. 아니 나 되게 감동적인 얘기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아니요, 저는 그래, 그 얘기 해줘. 그 얘기 왜 했는지 알 것 같고요. 자, 말씀하시죠. 우리 저희 데뷔 때부터 봤잖아요, 시원 씨. 자, 그래서 언니 씨 뭔지 너무 알겠죠? 아유, 네. 하지만 또 그게 또 시원 씨만의 매력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감동적인 얘기 제가 이어가 볼게요. 그 제가 알고 있던 임시완의 많은 면 중에서 아주 살짝 엿봤던 좀 넉살스러운 그런 있죠. 면을 연기로 이번에. 극대화했다는 점이 저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 맞아, 이런 구석도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그쵸. 이걸 되게 연기로 승화를 시켰구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맞아요. 그게 뭉클하고 굉장히 반갑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었을 맞아요. 텐데 이제 그 감정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저는 좀 일단 그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국세청이라는 고정관념, 어떤 관념에 대해서 탈피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 동주라는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서 이 캐릭터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굉장히 보면 재기발랄하고 통쾌하고 유쾌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려운 곳 긁어주는 시원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 이 옷도 쫙 빼입고 멋있게 빼입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완벽하게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오히려 좀 비인간적인 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후줄근하게 입고 머리도 볶아서 언제 감았을지 모를 정도로 하려고 좀 구현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옷도 한 며칠 동안 안 빨아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왠지 냄새가 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비주얼을 좀 구현을 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키모라 맞나요? 키노라이츠 시작해. 키노라이츠 누구요? 네, 키노라이츠 김준모 기자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지금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봤잖아요.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정말 이 기자님께서도 어떤 질문 주셨냐면 서로의 호흡이 돋보이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명장면은 무엇인가. 근데 이미 명장면 다 보신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요건 어떤 분께서 좀 대표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명장면. 아마 네. 아마 우리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 당연히 뭐 그 망치 들고 있는 씬 네.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생각이 나는 거는 뭐냐면 그 우리 드라마가 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굉장히 긴 씬들이 많아요. 심지어 한 씬이 아니라 여러 씬인데 그게 사실은 한 씬인. 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사 길이도 엄청나고 웬만한 어떤 드라마보다 그 대사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긴.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아무래도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몰입감이 굉장히 높은 작품입니다. 이 질문은 박용호 씨부터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임시완 씨가 계속 마이크 잡고 계셨기 때문에 아, 큰일 났네. 제가 솔직히 그 웨이브에서 많이 못 봤어요. 왜 근데- 계속 촬영을 하셨잖아요 요즘. 네?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계속 촬영을 그러니까요. 하셔서. 제가 예. 이제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서를 시작으로 그 웨이브만 보려고요. 좋습니다. 네. 약속. 네. 자, 고하성 씨. 네, 저는 그 아까 웨이브에 들어가 봤는데 남색 때문이라는 영화, 굉장히 레어한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고 그 계륜미의 첫 작품일 거예요. 계륜미 배우님 진짜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극장 한번 개봉했었고 이제 계속 한국에서 볼 수 없다가 이번에 웨이브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겠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임시완 씨. 저는 그 영화 볼 때 좀 그 기준이 있는 게 배우가 굉장히 좀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매력 있고 또 예쁘고 그런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좀
찾아서 보는 편이거든요. 본인 작품을 봤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래 하지 마, 너제 마. 지금 약간 분위기가 오빠 생각이요. 오빠 생각. 오빠 생각 있습니다. 오빠 생각. 웨이브에 있습니다. 네. 네. 오빠 생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성이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맞아요. 네. 오빠 생각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손현주 선배님은 오늘 같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같이 촬영하면 이게 영상 보면은 되게 이질적인 게 야 저렇게 이렇게 선배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고 되게 선한 기운이 있으시고 거의 뭐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그 친밀감도 있으신데 근데 그래서 좀 촬영 분위기도 굉장히 저는 좀 편안하게 편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선배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씬을 보면은 그것과는 전혀 상반되게 카리스마가 그렇죠. 그런 근엄함,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그 국세청의 근엄함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 같고 그런 다채로운 매력이 있으신 그런 대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참 영광이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극 중에 로맨스 비중이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두 분의 로맨스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어떤 분이 대답을 아성 씨?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을 짓는 거예요? 나 일어났어요 지금 너무 놀라갖고 단정 짓는 진짜 거예요? 없잖아요. 자 고하성 씨는 없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이 처연한 눈빛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트레이서의 첫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하이라이트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 드라마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성 씨. 네, 트레이서 아주 정말 활기찬 케미가 넘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찍으면서 정말 재밌었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면서 좋은 기운 트레이서를 통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씨. 예, 국세청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절대 어렵지 않고 대단히 긴박하고 그 흥미롭고 그 뜨겁고 스피디한 그런 드라마거든요.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서 제작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